불굴의 의지로 살아간 인물들을 돌아보는 시간. 인물 탐구 두 번째는 전설적인 종군 사진 작가 로버트 카파입니다. 카파이즘이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군 사진 작가 중 한 명인 로버트 카파의 사진 철학과 정신을 기리는 용어입니다. 카파는 사진이 충분히 좋지 않다면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고통을 가감없이 사진에 담아낸 그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사진작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사진을 넘어 후대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본명이 안드레 프리드만인 로버트 카파는 1913년 10월 22일 헝가리의 가난한 유대인 양복 재단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31년 18세가 되자 유대인 단합 정책이 날로 심해졌고 좌익 운동에 가담했다가 풀려나는 등 계속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조국을 등지고 베를린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932년 스탈린에 의해 망명길에 오른 트로츠키의 연설 장면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대타로 나가서 촬영한 것이었고 그 사진 덕분에 정식으로 사진 기자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자 그는 다시 파리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출신의 여류 사진가 겔다 타로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로버트 카파로 개명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이때가 카파에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카파의 존재감은 전쟁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1936년 발발한 스페인 내전을 취재하면서 그는 삶의 영광과 큰 비애를 동시에 맛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그는 참호를 박차고 튀어나오다가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한 병사의 극적인 모습을 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라이프지에 왕당파 병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고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그는 세계적인 보도기자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 그는 사랑하는 여인 젤다를 잃게 됩니다. 후퇴하는 아군의 전차에 치여 어이없게 젤다가 사망한 것이죠. 카파는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이후 그의 삶은 종군 기자로서 존재했습니다. 1938년 중일 전쟁이 터지자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일본군의 침략상과 중국인들의 비참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토록 그리던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제각각의 사명을 띠고 총을 든 군인들, 그 피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기록하는 일 또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 된 역사적인 전투였습니다. 생생한 전투 장면을 찍기 위해 훈련 한 번 없이 낙하산 부대와 함께 뛰어내리기도 했고 최초의 상륙 부대와 해안으로 돌진하여 걸작을 담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나온 사진 가운데 최대 걸작으로 평가받는 디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등입니다. 최초의 상륙부대원 거의 전원이 사망한 격렬한 전투였던 만큼 그의 행동은 무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사가 엇갈리는 생생한 전투 현장 한가운데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전쟁의 실체와 참상을 기록합니다. 1936년 봄 파리에 거주하던 그는 한 신문사의 사진기자 모집에 응시했다가 낙방의 고배를 마시는데 그와 비슷한 입장이던 프랑스 노르망디 출신의 앙리 가르티에 브레송과 폴란드 바르샤바 출신의 데이비드 시무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신문사 사진기자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이후라 서로
포도주를 마시며 언젠가는 의기투합하기로 헤어집니다.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1947년에야 로버트 카파, 앙리 가르티에 브레송, 조지 로저, 데이비드 시모어 등 전설적인 사진 작가들이 모여 세계 최초의 사진 에이전시 매그넘 포토스가 탄생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진가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세상에 알리고 진실을 기록하는 데 있어 사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로버트 카파는 사진이 충분히 좋지 않다면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며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앞장서게 되죠. 이러한 사진가들의 노력이 매그넘 포토스의 설립 정신이자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매그넘은 사진작가의 자율성 보장은 물론이고 사회, 인권, 전쟁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며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섭니다. 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그는 소설가 존 스타인백과 함께 러시아를 취재하고 1948년부터 2년간 이스라엘 독립전쟁을 취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1951년에는 매그넘 포토스의 회장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1954년 그는 한 신문사의 요청으로 일본에 건너가 풍물 사진을 찍던 중 라이프지로부터 베트남전을 취재해달라는 화급한 요청을 받습니다. 주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장으로 달려간 종군 기자 로버트 카파는 프랑스군을 따라 이동하다가 타이빈에서 지프가 쥐레를 밟는 바람에 지프와 함께 그만 폭사합니다. 보도사진계의 가장 위대한 별은 전장 한가운데서 산화하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군인 이상의 용맹함으로 전장을 누빈 그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라이프지와 국제언론클럽은 로버트 카파상을 제정해 그의 업적과 정신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카파이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카파이즘은 단지 기자 정신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자기 앞의 삶을 사는 자세로도 읽힌다. 카파의 삶은 도전과 결단의 연속이었고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열정과 용기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내어 거기에 전부를 거는 삶이었다. 너무 낡은 시대에 너무 젊게 이 세상에 오다 중에서 카파이즘은 진실을 향한 헌신과 인간애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각 분야에서 진실을 위한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또한 숭고한 인간애가 있기도 합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을 잃지 않는 등 그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최근 재밌게 본 드라마 외상센터의 백강혁도 의료계의 카파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신 곁의 카파는 또 어떤 사람이 있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